금방 소개받은 김우진입니다. 지금까지 피트에서 계속 피트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지금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오늘 뭐 PPT 같은 거 저는 준비를 안 했고요. 직접 판서하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봤던 그 변리사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들 체감 난이도가 뭐 물리에서도 뭐 그랬다 그렇고 생물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냥 어렵게 나왔는데 강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난이도는 한 4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올해 본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보면 강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난이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별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올해 문제도. 근데 차이점이 있었던 게 이제 좀 그동안 안 나왔던 그 트립토판 오페론 문제가 27번인가요? 그 작년에 요번에 시험 봤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을 할 텐데 그 문제가 피트에서도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고요. 약대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의치대 편입 과정에서 한 번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할 때 좀 얕게 공부했던 친구들, 좀 좁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시험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리면 우리가 과학을 처음 제대로 과학이라고 해서 배우는 게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생물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변리사 시험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가로축을 우리가 범위라고 보고요. 깊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 피트 시험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피트를 보면 좀 더 깊어지고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의치대 전문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할 때는 깊이는 진짜 많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MD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일단 변리사 시험 문제를 지금 한 20년치를 쭉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분석을 해봤더니 정확한 용어 정리, 주가 이겁니다. 용어 정리하고 개념에 대한 거. 피트 시험은 용어나 개념에 대한 어떤 기작들, 메커니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용어나 개념이 나오게 된 이론에 대한 거, 그리고 추론에 대한 거, 이런 게 좀 더 추가돼요.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서. 자, 그리고 MD 쪽은 자, 이런 게 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범위는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피트 보던 친구들이 MD 생물이 오히려 더 쉬우니까 생태나 분류 같은 걸 아예 시험을 안 보거든요. MD 쪽은. 피트 쪽에서는 다루지만. 그래서 요번에 지금 문제 출제가 된 게 피트 쪽에서도 안 다뤘고 MD 쪽에서 한 번 다뤘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랬죠. 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출제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용어나 개념 같은 게 실제로 우리 생물이라는 과목을 대부분 다 암기 과목이라고 해요. 암기 과목. 근데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과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자, 뭔가 이해가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냥 외운 건 금방 잊어버려져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암기가 100% 암기가 아니라 자, 뭔가 원리를 이해를 하면 암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디다 초점을 좀 맞출 거냐면 자, 일단 용어하고 개념에 관련된 거 분명히 이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들 끼워 넣을 겁니다.
기작 같은 거 피트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기작을 한번 써주기는 하겠지만 그걸 외우는 건 아니고 이런 흐름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보여줄 거란 얘기예요. 요건. 그래서 자, 요 기작 같은 거 조금 더 끼워 넣고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문제가 어떤 시험이든 문제가 보면 피트 문제도 예전에 한창 이제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범위를 살짝 벗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나오던 범위가 아니라 새로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난이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법학원에 계시는 생물 선생님 중에서 그 이영렬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치십니다. 그죠? 많은 걸 가르치시고 교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뭐 새로 교재를 만들지 않고 이영렬 교수님 교재를 그냥 쓰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번에 생물에 관련된 부분은 이영렬 교수님 교재를 쭉 보고 지금 제가 그 강의 스케줄 같은 거 이제 조절 때문에 이영렬 교수님 그 강의를 지금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한다는 게 이제 시간 조절 같은 거, 몇 회 만에 수업을 끝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조절하려고. 보면은 이번 시험에 관련된 부분도 한 번씩은 다 짚고 넘어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은 보면 얕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좀 편하게 공부하려고 했던 아무래도 이 그 자연과학 부분이 사이드 과목으로 법조과학은 좀 다르죠. 그죠? 중요도 면에서 사이드 과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영렬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여기다가 강의를 할 때 내용이 굉장히 그 방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MD 쪽 기초교재나 PT 쪽 기초교재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교재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내용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1회에서 2회 읽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많으니까. 읽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찍어줄 거란 얘기예요.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 계획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거 수업을 하다가 지금 여기로 넘어오게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가리키다가 지금 줄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 계획 짜는데 좀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16회에서 한 20회 정도? 요거 안쪽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 좀 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 강의 수는 줄여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줄여가지고 강의를 일단 할 거고, 그리고 기초 강의가 기초 강의 수준은 일단 어디에 맞출 거냐면 지금 생물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영렬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고 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공자들은 그런 것들을 앞뒤 맥락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생물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던 그런 친구들이다 그러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초 강의 쪽에서는 전공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밑바닥부터 시작을 할 거고, 기초 강의 끝나고 나서 지금 요 기초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시험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론들은 채워줄 겁니다. 채워줄 거고, 그리고 연말쯤에 기초 강의에다가 총정리 개념으로 이건 좀 강의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한 10회 안쪽으로 짧게 강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총정리하면서 이때 문제풀이 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전체 문제를 다 다루기는 다룰 건데 좀 빠르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너무 예전에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는 전혀 나오지 않을 그런 문제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내고 해가지고 필요한 문제들로, 그리고 예상 문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풀이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풀이는 뭐 따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거 청정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봐서 그 강의하는 거 조절을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공부를 할 때 너무 얕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얕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보면 교재를 보게 되면 어떤 변리사 강의하시는 분 교재를 봐도 내용들은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보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맥락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 건데, 그 중요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웬만하면 교재는 강의 들어가면서 그 내용들, 오늘 만약에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날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교재에서 밑줄 좀 쳐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정리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계획은 일단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올해 변리사 시험을 대비해 보겠다고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시험 자체가 고시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문제를 보면 처음에 작년에 이제 여기 물리 선생님이 이제 한번 문제를 보내줘가지고 변리사 문제를 쭉 봤는데, 문제 난이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뭐 피트나 이런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걸 알아야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사이드 과목이라고 해서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짬짬이 해두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변리사 시험 준비를 여러분들 시작을 하시게 되면 시험 보는 날까지 그냥 쭉 한 1년 정도 시간이죠. 그죠? 롱런 해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좀 신경 쓰셔가면서,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도 다들 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을 텐데, 체력 같은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각자가 시간 안배 같은 거 좀 잘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냥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